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미국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밤 11시에 TVIX 언더슈팅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딱히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언더슈팅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 부분에 관해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시면 S&P가 장중에 박스권은 아니고, 한국 시간, 여기가 미국 정규장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어제 박살을 났는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S&P 지수의 움직임과 비교하면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같은 시간대를 제가 저렇게 네모난 박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좀 모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더슈팅일 거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보시면 파바박 어제 개장하자마자 변동성이 박살나면서 TVIX가 개박살 났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박살났다는 의미는 일단 뭐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투기적으로 해서 변동성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려는 그런 언더슈팅의 흐름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번이냐, 이게 과연 앞으로 많이 폭등하려고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빅스가 죽어 놓은 거냐, 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아직 전고점 넘지 않았고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지만은 좀 오바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특히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대형주들 박살이 나면서 나스닥 현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봉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실적 발표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더 많이 오르려고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선반영시키기 위해서 빅스가 이렇게 죽었다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슈팅의 가능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더군다나 어제 언더슈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4월 14일 15일 날 만들어놨던 여기 빅스의 저점 자리가 있긴 한데, 이게 보시면 어쨌든 여기쯤에서 음봉이 파바박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장중에 사실 이렇게 해서 이거 음봉을 박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지지선을 박살내기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자리거든요.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단 네모나게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런 자리를, 요렇게 목표치가 뻔하게 보이는 자리를 앞두고 장대 음봉을 변동성 지수가 파바박 뽑아냈다면은, 그렇다면 이거 언더슈팅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언더슈팅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봐야겠죠. 물론 TVIX 같은 거 변동성 지수 뭐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사야 됩니다. 음봉에서 사면은 요즘엔 박살나니까 양봉이 나온 뒤에 확인하고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튼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빅스의 급격한 사망이 여기 있는 이 지지선 아래에서 나왔다면 차라리 좀 더 신뢰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는 이 지지선 위에서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언더슈팅 이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글을 써놨고요. 어제 아무튼 S&P하고 나스닥하고 둘 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씩은 아무튼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정고점에 대한 매물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넘어갈랑 말랑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이런 미국의 주요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친구들, 애플까지 해서 어제 흐름이 별로 좋진 못했어요. 약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 흔들어 보겠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지란 심증이 좀 있긴 있고요. 차트 좀 몇 개 보면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 그래요.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 같은 거 보면은 어제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밀어 제꼈어요. 일단 이렇단 얘기는 매물 소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일단 이건 저항 돌파하겠다는 모습은 일단 아니겠죠. 일단은 어제 봉만 봐서는. 이 실적 발표 전인데, 실적 발표 전에 여기서 차분하게 매물 소화해 놓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오르는 그림으로 가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음봉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실적 발표 나오면은 뭐 아래쪽으로 밀어버리겠다. 지금 사실 방향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나왔고 구글인데, 실적 발표 나오면,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올랐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박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고,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아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그래요. 어제 여기 전고점 돌파 시도했지만 갭 상승해서 밀어버렸다. 요 결국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더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뭐 페이스북도 뭐 그래요. 거의 대부분 하여튼 이런 주도주라고, 미국 시장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다 이번 주에요. 다 이번 주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그 월요일 시작을 갭상승으로 해서 음봉으로 일단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다 극복하면서 올리기는 쉽지 않겠죠. 일단 어제 나온 봉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실적 발표가 나거나 어떤 시장 이벤트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일단 내용이 약간 내포가 돼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미국장 얘기는 일단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 뭐 아직 못 넘어가고 있죠.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참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 유가는 어제 20 몇 프로 폭락했죠. 24% 폭락하고 나서 현재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계속 불안감은 어쨌든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TVIX, 그죠? TVIX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변동성 같은 거 개파락에 장대음봉 뽑는 것 자체가 어떤 돈을 쓰고 힘을 소진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전저점 있는 자리에다, 전저점의 지지력이 있는 자리에다가 개파락에 장대음봉으로 밀어버렸다라는 것은 솔직히 TVIX가 뭐 더 죽겠다라기보다는 어제가 언더슈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더 좀 하게 좀 만들긴 했죠. 자, 아무튼 미국장은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한국장도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한국장은 뭐 어제 미국이 잘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레벨업 하려고 또 아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레벨업 도전을 하겠죠. 어제, 왜냐면 한국은 이미 힘 다 써놨거든요. 어제 미국은, 아니 어제 한국은 이미 힘 다 써놨어요. 장대 양봉 뽑아놓으면서 여기 매물, 여기 저기 개인들 매물 많았는데 이 자리 다 소화하면서 뭐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 이미 다 소화해놔서 오늘은 별일 없으면, 미국이 더군다나 올랐으니까 오늘은 코스피가 레벨업 하는 날이 맞습니다. 과연 실제로 레벨업이 될지 안 될지는 어쨌든 지켜볼 문제고, 네, 뭐 풋옵션도 잘 죽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한국장은 뭐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뭐 그럴 것 같고요. 오늘 뭐 어쨌든 많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많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떨어져서 지금 풋옵션에 다시 여기 양봉이 쑥 올라온다면은, 어제 이렇게 돈 들여서 어제 애를 써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놔서 풋옵션 죽여놨던 거는 또 다시 없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늘 여기서 아랫골이 쭉 달고 얘가 양봉이 올라와 버린다면, 풋옵션이 반대로 얘기해서 윗골이 쭉 달고 여기서 오늘 또 음봉 떨어져 버린다면은 어제 돈 썼던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다. 이 정도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이 정도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환율 이런 것들 일단은 개파라가면서 출발했는데 뭐 일단 양봉 달고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외국인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 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갖고 나왔는데, 전략공감인데요. 메리츠증권 전략공감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그러니까 알코올을 권하는 사회다. 자꾸 니네 저기 진통제만 먹으면서 언제까지 살 거냐라는 뭐 약간 그런 건데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뭐 요런 보고서인데요. 이 중에서 좀 재밌는 내용, 우리한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자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야 이거 왜 외국인이 안 들어오지? 외국인 자금이 왜 안 들어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이라고 써 있죠.
이 사람도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거 못 본 거예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도 처음 보고 있는 거지만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자꾸 올라가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8, 09년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증시 반등과 함께하지 않는 외국인 수급 수상하다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뭐 제가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유동성 효과,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이런 걸로 돈이 풀려서 유동성 효과가 있어서 주식이 뭐 오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 아직도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유가 폭락하고 있다. 뭐 신흥국, 뭐 브라질 같은 나라가 박살나고 어제 말씀드린 위안화 같은 게 계속 7.1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얘기죠. 그냥 타당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 하인환 애널리스트 정리 잘 해놨는데 코스피 예전에 2008년에는 보시면 명확하죠. 2008년에는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회색선 외국인이 쭉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외국인 수급하고 똑같죠 차트가. 근데 보시면은 지금은 어때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가 자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매도 금지 조치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힘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동성 효과에 더해서 이렇게 어쨌든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게 뭐 다가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뭐 외국인이 항복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다시 1900, 2000부터 해서 매수하면서 V자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자빠질 것인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어땠냐, 옛날에 이런 적이 있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데이터를 갖고 나왔는데 솔직히 이건 좋은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1920년대 미국 증시라고 하면서 대공황 직전에 미국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미국 주식이 100에서 350 뭐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대공황 전에 3배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 신기한 게 이때 당시에 외국인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미국 증시에. 1920년대 30년대는 영국이 선진국이었고 미국은 신흥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1920년대 한국의 입장이다. 1920년대 미국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1923년부터 28년까지 그 신흥국인 미국에는 돈이 안 들어왔다. 미국의 비중은 자꾸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29년 대공황 와서 결과적으로 여기 만들어놨던 저점 이거 다 붕괴시켰잖아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도 1920년대에 박살이 났었다는 게 오히려 이 데이터의 주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요. 외국인이 신흥국에 안 들어오면 신흥국은 치명적인 겁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아직 신흥국이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개미탑 쌓았던 거예요. 미국이 개미탑 쌓고 나서 대공황 나서 다 박살 났었던 거다. 그때도 우리 영국 외국인은 선방을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좀 봤고요. 그 자료가 좋아서 좀 갖고 나온 거고. 자, 아무튼 올라야 됩니다. 예, 오늘 코스피 올라야 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돈 많이 썼기 때문에 올라야 하는 날인데 오르지 못한다면은 후폭풍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박살나고 막 그러지는 또 않을 거예요. 어쨌든 4월 마지막 주 내일 오늘하고 내일이 4월달 끝입니다. 4월 휴일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이 끝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분명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하고 봐야죠. 오늘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아침에 주춤하고 있고 역시나 오늘도 일단 외국인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십시오.